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장애 완치훈련입니다. 분노장애 또는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분노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 또는 남에게 해가 될 정도로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욱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이것을 분노장애라고 합니다. 분노장애는 당연히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요.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경직된 얼굴이죠. 그리고 주먹을 갖다가 그냥 꽉 쥡니다. 네, 주먹을 꽉 쥐고 또 두 팔도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하죠. 네, 이렇게 부들부들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근육이 긴장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감신경, 그러니까 혈관이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얼굴이 확 붉어져요. 그러거나 아니면 얼굴이 꼭 확 붉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열감을 느껴요. 또는 내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아니면은 호흡이 가파라져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네, 심장이 막 멎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그러거나 아니면 호흡곤란을 느끼기도 하거나 네, 이런 증상을 일으키죠. 조금 더 나가면은요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그러거나 막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자기만 느끼는 증상이고요. 이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처음에는요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죠. 이제 안절부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욱 하면서 흥분합니다. 세 번째는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소한 일에 자꾸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애꿎은 것에 화풀이를 해요.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물건을 갖다 발로 찬다든지,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발로 찬다든지, 이렇게 애꿎은 것에 화풀이를 하죠.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실수를 잘하게 됩니다. 네, 욱하니까 실수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사고를 치죠. 이게 이제 분노장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요, 분노의 상황, 내가 분노가 일어날 그 상황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막 폭언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울기조차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서 어떤 평을 듣게 되냐면은 성격이 급하다. 아니면은 다혈질이다. 이런 평을 듣게 되는 거죠. 분노장애의 가장 큰 해는 자기 자신한테 옵니다. 일단 몸의 증상들 또는 병이 나타나는데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생기죠.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그 분노하는 그 순간, 전후 다 합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기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노 한번 하고 나면은요, 탈진이 돼요. 그냥 누워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일을 못 한다든지 기력 소진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각종 통증 또는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는 고혈압이 나타난다든지, 혈당이 오른다든지, 콜레스테롤이 오른다든지, 하는 만성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이 잘할 수가 없겠죠. 자꾸 실수를 합니다. 또 일에서 사고를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업무 성과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네, 관계도 화를 내거나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관계가 엉클어집니다. 네, 엉클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하거나 자기를 추스려야 될 때 그걸 못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또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대인 기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에게는 어떨까요? 남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됩니다. 내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사자, 그 대상자는 당연히 또 그 손상을 입고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그 사람의 불안이 되고요. 다시 그 사람의 분노가 됩니다. 왜 내가 당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래?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하여튼 이런 분노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참
이게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이 분노라는 건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있는데 내가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옮겨져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옮겨져-가지고 그 사람도 다시 또 분노 장애가 되는 거죠. 전염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분노 장애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네, 그 첫 번째는요, 과거의 상처입니다. 아까 이제 내가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한테도 분노장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나한테 되살아나서 내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라는 게 뭐 억제, 폭력, 뭐 폭언, 그 이제 괴롭힘이 되겠죠. 아니면 따돌림,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과보호. 이건 조금 낯설죠. 왜 부모의 과보호가 분노장애의 원인이 되느냐?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의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대한 뭐 충격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쌓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보호를 해주고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에 대응할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과보호도 당연히 일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화를 내는 거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돼버리니까요, 그게 내 몸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화를 내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 이럴 때가 강자에서 화 습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부모가 강자고 자식이 약자잖아요. 어린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화를 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한테 화를 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장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자꾸 참잖아요. 참고 누르고, 뭐, 나만 참으면 돼. 아니면 뭐, 하여튼, 내가 뭐,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참는다든지, 이렇게 참다 보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용수철 튕기듯이 펑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분노가 되는 거죠. 이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화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은 여자들한테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더 잘 참으니까. 반면에 남자들한테는 분노장애가 더 많죠. 그렇다고 뭐 여자한테 분노장애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남자한테 화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분노장애의 원인 말고도요, 분노장애가 이렇게 촉발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 상황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 상황의 첫째는요, 내 몸맘이 이미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내가 이미 지치잖아요. 그러면 별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는 크게 다가와요. 네, 크게 다가와서 잠재되어 있던 나의 화 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한테 가해진 피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피해는 10배, 100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요, 상황이나 남이 내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칠 때입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내가 이미 어떤 기대를 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또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내 분노가 표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분노장애의 원인과 상황을 아셨으니 분노장애 완치훈련을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게 남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걸 인식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남의 문제라면 나는 그대로 있고 남만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내 문제구나. 자, 그러면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나한테 분노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치를 하지? 이게 이제 완치 원학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시작하면 벌써 반 정도 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만 하면 반이라 그러잖아요. 네, 받아들이고 완치 원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뭐 거의 일사천리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훈련, 내 몸만 회복 훈련. 이건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 10% 무엇을 하던 남기기. 이게 되시면은 이제 숙면 훈련을 더 철저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감 훈련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둔감 훈련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일부러
반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면은 같은 상황에서 점점 내가 둔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훈련이 되셨으면은요, 화를 쌓아두지 말고 바로 풀기,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여지껏 참았잖아요. 그래서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려면은 처음에는 그동안 참았던 걸 갖다가 처음에 참지 않으려면은 이게 참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눌해진다든지 뭐 표정이 이상해진다든지 영 서툴다든지 이래요. 근데 거의 개의치 마시고요. 일단 표현을 하세요. 뭐 맞던 틀리던 옳던 그르던 일단 표현을 하세요. 또 개의치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상하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생각하면은 화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처음에는 내가 나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감정 표현을 하는 연습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남의 감정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공감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때도 남이 그 감정 표현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아, 남이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 남이 화를 내는구나. 남이 불안해하는구나. 남이 기분 나빠하는구나를 내가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화를 표현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공감하기. 그러면 세 번째가 소통하기입니다. 네, 소통하기라는 건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느끼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거든요. 자, 나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세요. 여기도 처음에는 잘 못하시면은 그저 상대방이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네, 여기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게 되면은 또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 의견과 상대방의 생각을 갖다 다 알게 되겠죠.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중에는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와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요구와 기대는 뭐냐?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는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게 이제 고담입니다. 이게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말만 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구인데요.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요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내 요구가 분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네가 나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소통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요구가 분명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훈련해 보셔야 돼요.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져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요, 나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하셔야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요,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완출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 상황은요, 굉장히 빨리 훈련이 됩니다. 하나라도 하시면은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씩 다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자, 듣다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길 것 같잖아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 1개월 만에도 합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대부분은 3개월 내에 완치를 합니다. 자, 분노장애, 남과 상황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완치하겠습니다.